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2학기 때에도요, 명랑한 사회쌤 명쌤이랑 명랑하게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합시다. 자, 2학기 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내용은 짜자잔 요겁니다. 일단은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요거예요. 우리 역사? 맞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인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2학기 사회의 내용이에요. 자, 가장 첫 번째 이야기로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번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선사시대, 좀 낯선 시대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명쌤이 준비한 만화부터 보고 출발하도록 합시다. 아들, 옥상에서 뭐 하는 거니? 구석기 시대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절구통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절구통? 생각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까지. 엄마, 이렇게 하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엄청 재미있어요. 아휴, 넌 시대를 잘못 태어났구나. 구석기였다면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텐데. 자, 우리 친구들 만화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인간은 이렇게 생겼었대요. 헐, 원숭이 같아. 맞아요. 자, 처음 지구에 살았던 인간은 원숭이랑 비슷했대요. 그랬던 인간이 짜자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 두 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먼저 그림과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은 선사시대에 지구상에 나타나 살기 시작했대요. 선사시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지금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선사시대라고 불려지는 시대에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 인간은 이렇게 원숭이와 비슷한 모습을 했대요. 새처럼 날개도 없었고요. 맹수처럼 강한 발톱,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었어요. 뭔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처럼 엄청나게 발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원숭이 같았던 인간이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불마저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이렇게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손이 남아 돌게 된 거죠. 이 손 가지고 이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다양해지고 훨씬 더 발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요, 어떠한 식의 도움을 얻게 되냐면요,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요. 어둠을 불이 밝혀주면서 더 다양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사나운 동물들의 접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불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이빨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대요. 조금만 씹어도 음식을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의 크기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가 작아지면 또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요, 입안에 옛날엔 큼직큼직한 이빨이 모두 공간을 차지해서 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가 점점 작아져요. 입안의 공간이 넓어지죠. 혀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와, 인간이라는 동물이 말을 하기까지 불이 도움을 주었구나. 말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활이 발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원숭이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도구 사용, 불 사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선사시대. 왜 인간은 지구상의 선사시대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왔잖아요. 선사시대라는 건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요.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지구에 살았던 처음 시기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었지만 인간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두고 계산을 해보면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던 선사시대가 문자가 사용된 역사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대요. 이만큼 인간은 문자 없이 살다가 요 정도 문자를 만들어 쓰며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기록을 보면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걸 파악할 수는 없어요. 대신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물건, 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 유적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물건, 남겨놓은 흔적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의 시대를 역사, 문자가 사용되면서부터는 역사,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까지는 선사,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나름 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도구를 만들어 썼거든요. 그때 만들어 썼던 도구가 뗀석기면 구석기 시대, 간석기면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뗀석기는 뭡니까?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 만든 돌도구예요. 떼어내서 만든 돌도구, 줄여 뗀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간석기는요, 돌을 갈아 만든 돌도구, 갈아 만든 돌도구, 간석기. 이렇게 좀 표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조금 더 무식하게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뗀석기를 만들어서 썼던 시대를 구석기, 그에 비해서 좀 더 신선하게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던 시대를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먼저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만든 뗀석기를 주로 썼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유적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은 금굴이라는 동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안에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동물과 사람의 뼈, 여러 가지 뗀석기, 뼈로 만든 도구 등이 발굴되었고요. 불을 피운 흔적도 동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부터 불을 피워가며 생활했구나 라는 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뗀석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먹도끼, 주먹에 쥐고 도끼처럼 사용했다라고 해서 주먹도끼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돌도끼, 돌로 만든 도끼입니다.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이 모두 있어서 찍고 자르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된 만능 도구였다고 하네요. 긁기라고 하는 건요,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깎을 때, 고기를 저밀 때 사용했던 그러한 돌도구야 라고 보시면 돼요. 밀개라는 건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했던 그러한 돌도구고요. 순배 찌르개라고 하는 건 끝이 특히나 뾰족해요. 찌르개니까 뾰족해야죠. 짐승을 사냥하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을 때 순배 찌르개라고 하는 걸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다르고요. 사용한 용도도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돌을 떼어내거나 깨뜨려서 만든 뗀석기들이야 라고도 정리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 모습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굴 안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동굴에 모여 살았구나. 근데 혼자 살고 있지 않죠? 여럿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죠. 동굴에 무리를 지어서 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불을 피우고 있네요. 구석기 시대부터 불을 피워서 생활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이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를 장만해서 먹을거리를 구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벗겨낸 짐승의 가죽은 몸에 걸쳐서 옷처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실제로 사슴을 사냥하고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사냥을 하면서 먹을거리를 마련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과일을 따고 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이렇게 나무의 열매를 채집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저짝에 냇가에서 지금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네요. 사냥하거나 채집하거나 물고기 잡이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본 내용을 글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생활, 동굴에서 주로 살았어요. 워낙에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추위를 견딜 수도 있고 동물의 공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바위 그늘이 있으면 그러한 바위 그늘에 들어가서 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동굴이나 바위 그늘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에는요,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만든 먹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로 먹을거리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요,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주로 살았어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집을 지어봤자 머지않아 이동할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멍이 나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주로 살았던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생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매 따먹는 거 앞에서 봤죠? 그리고 간혹 식물의 뿌리를 캐먹는 그러한 채집 생활을 주로 했대요.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주로 해서 고기를 장만해서 불에 구워 익혀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아 먹기도 했고요.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의생활을 보게 되면요, 풀잎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대충 몸에 걸치면서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는지, 선사시대라는 시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지,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요,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할 겁니다. 신석기 시대 표현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환경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 때 어떻게 환경이 변화되었을까? 약 1만 년 전 지구의 자연환경이 크게 변하였다.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식물들이 자라났고 불어난 물에는 물고기와 조개가 많아졌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대요. 그러자 사람들은 옮겨 다니지 않고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서 마을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대요. 왜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추가해서 필기해 두면 좋은 내용이 있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러자 식물이 자라났고 라고 적혀져 있죠. 식물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물을 인간이 직접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와, 날씨가 따뜻해지자 농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농사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씨앗을 뿌려요. 싹이 나오길 기다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싹이 나왔어요. 싹이 쑥쑥쑥 자라는 동안 주변에 잡초가 같이 자랍니다. 잡초를 뽑아내요. 계속해서 잘 자라게 되면은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듯이 곡식들이 다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자란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와 같은 일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루어져요. 한 곳에 머물면서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를 하고 다음 농사를 또 준비하고, 다음 농사가 시작될 시기가 되면 똑같이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를 하고 또 농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기가 되면 또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를 하고, 이런 일이 한 곳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됐겠죠. 한 곳에 머물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 집이 움집, 한 곳에 머물면서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면서 마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연결해서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석기 시대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무엇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더불어서요, 순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가축으로 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른다고 해서 먹을 게 풍부하진 않았대요. 여전히 채집, 사냥을 하며 먹을거리를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석기 시대에는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많이 사용해요. 뗀석기보다 간석기가 갈아서 만든 도구인 만큼 정교해요. 좀 더 날카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사냥과 고기잡이뿐만 아니라 농사에도 여러 가지 간석기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조금 하얘서 잘 안 보이나요? 교재에는 좀 더 선명한 작살 사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뼈를 갈아 만든 작살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물고기를 찔러서 물고기 잡이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음낚시. 이건 낚싯바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뾰족한 곳에 이제 물고기 입 같은 게 걸리면 와,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하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를 낚을 때 사용했던 또 다른 낚시 도구. 세 번째 볼까요? 돌그물추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물 끝에 돌을 매달아 고기잡이에 사용했던 도구가 되겠습니다. 돌갱이, 요거는요, 땅을 파거나 잡초를 뽑을 때 사용했던 농기구야 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를 지을 때 정말로 이러한 식의 간석기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다음 도구도 볼게요. 돌보습. 이 넓적한 돌보습으로 땅을 파거나 갈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땅을 파거나 갈았다고? 이것도 농사 지을 때 이용한 도구가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갈돌과 갈판. 넓적한 판이 갈판이고요. 그 위에 돌멩이처럼 약간 몽둥이처럼 올라가 있는 게 갈돌이에요. 갈돌. 자, 갈판 위에 곡식을 놓고 갈돌로 계속 갈아요. 그러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리고 계속 갈게 되면은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곡식이 가루로 갈리겠죠. 이런 식으로요, 갈판과 갈돌, 요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는요,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식의 껍질을 벗겨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요. 갈판, 갈돌, 이런 도구가 이용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를 주로 만들었었어요 라고 했죠. 구체적인 간석기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리가 되었을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용한 또 다른 도구, 빗살무늬 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예요,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근데 이 그릇 겉표면에 빗살 무늬를 이렇게 새겨 넣은 거죠. 빗살, 무늬가 새겨져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 빗살 무늬 토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흙으로 빚은 뒤 불에 구워 만든 빗살 무늬 토기를 사용하여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요 속 안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네요. 곡식 저장, 음식 만들기, 요걸 위해서 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던 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빗살 무늬 토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 갈게요. 주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석기 시대부터는 한 곳에 머물러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잘 지어야 돼. 우리나라 서울 암사동 유적에는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터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첫 번째 사진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지어서 살았던 움집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만든 움집이 여태까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비바람 때문에 다 날아가서 없어졌죠. 터만 남아있던 곳에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런 식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움집을 짓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대요. 움집은 어떻게 지었을까? 땅을 파요. 이렇게 땅을 팝니다. 땅을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 같은 거 이렇게 펼쳐 놓겠죠. 이렇게 석가래를 펼쳐 놓아서 어느 정도 집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선생님 그림보다 이 그림이 훨씬 볼만하죠? 요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기둥도 세우고 어느 정도 석가래로 집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당연히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지붕식으로 풀이나 짚을 덮고 그 위에 풀을 올리거나 동물 가죽을 더 덮어가지고 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줬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그 안의 모습은 이렇게 라고 사진과 그림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냥 지상에 지붕을 세워서 만든 집이 아니에요. 지하로 움푹 파고 들어갔어요. 움푹 파 움집. 외울 때 도움되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하로 파고 들어간 반지하 집이었다. 지하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추위와 거센 바람을 견딜 수 있었다. 추위와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실제 반지하 집을 지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만들기도 했고요. 움집 가운데는 돌로 테두리를 두르고 화덕을 만들어서 불을 피우기도 했다고 하네요. 됐어요. 주로 구석기 시대 때는 동굴에 들어가 살았고, 주로 신석기 시대 때에는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살았다는 거 반드시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의생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쁘장하게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여자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옷을 이쁘장하게 만들어 입었네요. 게다가 조개 껍질 같은 걸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합니다. 자, 동물 가죽을 다듬는 기술이 구석기 시대보다 발전했고요. 사람들이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더불어서요, 이렇게 해서 짠 옷감을 이용해서 옷을 직접 만들어 입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서 옷까지 만들어 입었을까? 도구를 이용한 거죠. 자, 지금 동글동글 첫 번째 사진이 가락바퀴라고 불리는 도구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뾰족뾰족 뼈를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뼈바늘이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동글동글 가락바퀴를 돌리게 되면요, 요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실이 뽑아져 나와요. 가락바퀴로 꼬아 연결하면 실이 되었음,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가락바퀴를 계속 굴리면서 식물의 줄기를 꼬아서 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이 만들어지면요,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꿰매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서 실도 만들고 옷감을 연결해서 옷도 예쁘게 만들어 입었던 게 신석기 시대의 의생활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 가지 물건으로 몸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 목걸이, 동물의 송곳니로 만든 발찌로 멋을 부리기도 했대요. 이런 것들은 부적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음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부적의 의미? 내가 이러한 식의 팔찌를 차고 있으면 나쁜 기운이 나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의 믿음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신석기 시대 의생활이 어떠했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신석기 시대에는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 그로부터 한자리에 머물러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고, 한자리에 머물러 살면서 움집도 짓고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걸 중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내용 마무리할게요.